그래도 오늘 7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직 시간이 안 됐지만 조금 더 기다리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다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음소거를 시켜둘 거예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바로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응답을 해드리고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혹은 이제 강의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되어서 안내사항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로그인은 다 되셨죠? 제가 이 로그인 정보는 채팅창에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혹시나 로그인 아직 안 되신 분들께서는 제가 남겨드리는 이 방법 통해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올려둔 방법 통해서 유레카에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내사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교육 일정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상시교육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이 그리고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분석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부분이 필요하신 선생님들 계시면 이제 4월 둘째 주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분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따라오시다가 조금 놓치셨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일단은 그 부분은 멈춰두시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제가 녹화본을 하나씩 다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녹화본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하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 사항은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혹시나 잠깐 텀이 있으면 그 텀 동안 혹은 강의 종료 후에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마친 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마지막에 있는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해볼 거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레카에서 원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을 경우에 원자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나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법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를 설명드리면서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시고 났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간략하게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마치셨다면 혹은 온라인 설문조사 중간에 응답자만 생기셨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같이 한번 따라서 진행해 보실게요. 이번에는 선생님들 아마 만드신 설문조사 없으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응답자가 아직 생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만든 설문조사를 같이 찾아 들어가 볼게요. 유레카의 두 번째 메뉴인 설문조사 메뉴에서 세 번째 수업 실습용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의 두 번째 메뉴인 설문조사에서 수업 실습용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가 쭉 나타나실 거고요. 여기서 지금은 검색 종류를 조사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제 이름인 박대호로 한번 검색을 해줄게요. 조사자를 박대호로 해서 한번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327번 유레카 상시교육으로 작성된 설문조사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다들 클릭해 주신 다음 비밀번호를 0000 04자리로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설문조사를 관리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선생님들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나오셨을까요? 여기까지는 혹시 다들 나오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직 여기까지 못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채팅창에 링크 하나 남겨드렸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이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링크를 클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들께서 응답자를 받으신 응답자가 현황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0명이 아니라 몇 명 있다라고 이제 응답자가 생기신 다음에는 설문조사 관리에 통계 분석하기로 넘어가 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빈도만 확인하신다면 이곳에 있는 빈도를 또 그래프를 확인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사용하신다면 이 화면 상단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저처럼 이스테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통계 분석하기와 통계 분석 3.0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전 버전이다 보니까 지금 버전에 비해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 이 통계 분석 3.0을 클릭하셔서 이 이스트 3.0 페이지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예시로 빈도 분석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스트 3.0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신 다음 이곳에서는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대형 표본 T 검정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까지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는 빈도 분석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곳에서 변수 리스트, 우리 성별 문항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성별 문항은 문항 1번입니다. 이 문항 1번인 성별 문항을 클릭하신 다음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다면 이제 그래프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지정한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지금 저처럼 바로 결과가 안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닫기 버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팝업 창이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이때 팝업을 항상호용으로 바꿔주신 다음 다시 한번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 화면은 이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서는 지금처럼 조사자 비밀번호는 04자리였어요. 유레카에서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연령대가 너무 낮은 응답자들이라든지
혹은 연령대가 너무 높거나 인터넷이 조금 불가능한 곳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응답을 받으시고 이 해당하는 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도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엑셀 파일을 켜셔서 제가 진행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쓸 자료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엑셀 파일을 여신 다음에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열에는 아이디,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이렇게 5가지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희는 10개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엑셀 파일 켜신 다음에 지금 제가 작성한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작성 완료했습니다 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네, 진행하셨다고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들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응답을 받으시고 났다면 원래는 지금처럼 바로 입력하시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이렇게 쭉 쌓여 있게 될 거예요. 이 쌓여있는 설문조사를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설문조사를 1번부터 그 아래는 2번, 그 아래는 3번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는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선생님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조사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설문지 번호를 다 부여를 해주셨다면 우리 1번 설문지부터 하나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자였고요. 학년은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의 설문지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학년 쭉 입력하고 수학 만족도 입력하고 이게 훨씬 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성별만 모두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만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저처럼 가로로 한 줄을 입력을 하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 해당하는 설문지만 확인해서 여기에 오타가 있었구나 혹은 빈칸이 있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세로로 입력하시는 와중에 어디 한 군데 빈칸이 나타났다 혹은 어디 한 군데 오타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설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설문지가 밀렸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원자료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지금 하신 것처럼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1번 설문지를 다 입력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2번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3점, 급식 만족도는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로 한 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임의로 한번 숫자를 채워 넣어 볼게요. 임의로 한번 숫자를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원자료를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줄 거예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파일 다 저장하셨을까요? 네.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다시 저장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셨다면 여태까지 작업 중이셨던 파일은 모두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아까 들어갔던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대신에 세 번째 있는 통계 분석에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통계 분석에 내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줄게요. 내자료 분석하기까지 들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업로드가 되셨다면 옆에 보이는 빨간 색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레카에서 먼저 빈칸이 발생을 했는지 혹은 오타가 발생을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줄 거예요. 이때 문제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했던 것과 같이 리스트 3.0 페이지로 그대로 동일하게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었었던 문항명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까지 다 확인하셨을까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화면도 닫아줄게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사후 통합 자료를 만드는 방법,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레카에 보시면 지금 유레카 메인 페이지에 저랑 같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상시교육 실습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이 자료를 클릭하셔서 받아서 저와 같이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진행하는 화면을 보고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두 가지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이때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과 사후를 합친 하나의 통합 파일이 필요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합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합치실 때는 사후 파일에서 분석을 진행하실 자료를 쭉 다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럼 지금처럼 블록이 잡힐 거예요. 지금처럼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복사하기 그리고 사전 파일에 우리가 분석할 자료 오른쪽으로 붙여넣기를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정말 간단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왜 가르쳐주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종종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거 보면 사후 파일에 사전 파일을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파일이 오도록 오른쪽에가 사전에 대한 파일이 오도록 작성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차이는 동일하게 잡히는데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명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만 보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사전 사후 분석을 진행하셔야 된다면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저는 통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통합이라는 새로운 파일로 한번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고,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에서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 자료 분석하기와 수업 효과성 분석의 기능 차이는 없어요.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고요.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우리가 앞서 같이 진행했었던 원자료 만드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기능의 차이는 없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곳에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수업 효과성 분석까지 들어오셨다면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업로드가 되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오류 검출을 한번 받아볼 거고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3.0을 클릭해서 이스트 3.0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검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사전사후 검정을 진행하실 때는 왼쪽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선생님들께서 차이를 확인하실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씩만을 아래의 선택 변수로 내리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의 사전 사후 이렇게 총 3쌍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3번을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6개의 문항이 있다고 해서 6개를 한꺼번에 넣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씩만을 아래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저는 수업 만족도 사전과 수업 만족도 사후 이렇게 한 쌍을 넣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분석에 대한 결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실습형으로 진행하는 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셨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통계 분석은 분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대한 조건을 지켜주셔야지만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유형에 알맞은 변수의 형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변수의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가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변수를 질적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적 변수의 예로는 성별이나 종교 또는 지역도 질적 변수에 포함됩니다. 우리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성별 문항을 사용하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래도 1번은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1번이 남자든 혹은 1번이 여자든 응답 받고 혹은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번을 남자,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은 1.5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1.5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중성이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를 하실 때는 1.5로 두시는 게 아니라 보기 3번처럼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남자는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 있고 백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 또 여자는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비율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러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각 문항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의 기말고사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가 중요하게 생각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보다 얼마나 큰지 혹은 얼마나 작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깍두기 같은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바로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보통 척도형 문항 사용하면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5점 척도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는 만족도 문항에 대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면 1번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으로 갈수록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이 됩니다.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또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두고 만족도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설문 문항들을 만드셨는데 내가 이 특정한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그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바뀔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이 된다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실 때 미리 정해지게 돼요. 응답 받고 나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쪽으로도 가끔 연락을 주시는 게 이미 응답을 다 받으셨는데 응답을 다 받으시고 나서 저희 쪽으로 이제 설문지랑 응답 결과를 보내주시면서 제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경우를 보면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문 문항을 제작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도 이미 응답이 끝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설문 문항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설문을 만드셨는데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그냥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저희는 이제 보면은 바로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간략하게만 이럴 때 이런 분석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이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로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몇 명 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 이걸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응답을 받으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가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90%가 여학생이었다면 이건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게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나왔고 여학생이 한 53%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빈도 분석은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는 평균을 구하는 분석이에요. 평균을 구하는 분석을 우리는 기술통계량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평균 점수 구해야 되는데 왜 평균이라는 메뉴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평균은 이 기술 통계량 분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꺼번에 구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분석이에요. 이 교차 분석은 문항 보기간 교차 지점에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받은 문항은 1번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2번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번에 여학생으로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 여부에 나는 참여하겠다 라고 응답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교차 지점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응답자의 수랑 비율만 알고 싶으시다면 교차 분석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렇게 쭉 비율을 보시다가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청한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에 카이제곱 분석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으로 이 카이제곱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비율만 확인을 하시다가 응답자의 수와 비율만 확인하시다가 난 여기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이 옵션만 카이제곱 분석 옵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독립표본 T검정이에요. 이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 예를 들어서 성별로 남자와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대상이 동일해요. 동일한 대상인데 사전에 한번 조사하고 사후에 한번 조사해서 이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은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 평균 차이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집단이 늘어났어요.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학년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말 넓게 본다면 지역별로 평균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은 분산 분석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이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분석이에요.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상관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성의 방향과 그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국어 시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지, 또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국어 시험 점수도 낮게 나타나는지, 이 국어 수업 만족도와 국어 시험 점수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7가지의 분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도 있을 거고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이게 어떤 분석이고 이게 뭐 하는 분석이다 라는 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어떤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거나 혹은 자료가 있으신데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 이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7가지 분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인 빈도 분석, 그리고 평균을 사용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 이렇게 2가지와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석이에요.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는 분석인데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까지 통계 분석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고 통계 분석이 진행되었을 때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먼저 빈도 분석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빈도 분석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질적 변수에 대한 분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 있고 몇 퍼센트가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그래프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지금처럼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빈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들, 문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리수, 오른쪽에는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은 47명, 여학생은 53명.
합치면 100명. 이게 조금 쉽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보기의 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응답자의 수가 더 증가하게 되면 전체가 몇 명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변수들이 들어있고요. 변수에 대한 보기들과 각 보기들의 빈도와 비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자료를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해주셨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을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때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 길이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 길이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은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 예시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평균 점수 혹은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나 키나 몸무게, 평균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죠.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 진행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때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평균 점수를 확인할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한번 양적 변수를 보고 평균 점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든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관측치는 몇 개인지 우리가 몇 개의 자료를 사용했는지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평균과 이 표준 편차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따라 나오는 이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인지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 한 가지,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 수업 만족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이 범위의 전체 응답값의 70%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전체 응답값들의 70%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 전체 응답의 70%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 그래프, 이 자료를 보시면서 조금 미리 아셨을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더 자료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어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은 이 전체에 대한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을 사용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표준 편차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 화면을 어떻게 보고서에 작성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과 화면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지금 많이 피곤하실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퀴즈 하나만 내도록 할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죠.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변수는 어떤 거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다들 잘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학 수업 만족도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기 때문에 평균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통계량 분포 보고서에 대한 구성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가 들어있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점수,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있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사용하시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가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서 가장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값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도 항상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학생들의 만족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해야 했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점으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보통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기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구술을 하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는 따로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 통계량을 해석해드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가끔 질문을 주세요. 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점인데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또 수학 수업 만족도나 학교 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다라고 해석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차이를 두고 좀 다르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3점은 보통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에 그리고 4점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3.8에서 4점이 좀 안 되는 3.9 얼마 이렇게 나온다면 두 가지 모드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또는 어쨌든 4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생님들께서 유리하신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3.7 몇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상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지만 3.8에서 3.9 이 정도가 나왔다면 두 가지 모드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에 가깝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실 때는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그래도 내가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다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두 가지 모드로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 하나는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하나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안 되고 기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술 통계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대응 표본 T 검정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응 표본 T 검정은 주의하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학년 초에 사전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년 말에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조사, 사후 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 시간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방학 동안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한 수업에 대한 효과인지 혹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효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고 최소한 1년은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방학은 끼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학년 초에 한번 조사를 하시고 학년 말에 조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동일한 대상 그리고 동일한 인원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주셨다면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사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셨는데 사후 조사하기 전에 3명의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후에 5학년 3반 27명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전학한 3명의 인원을 모두 다 제거를 해주시고 사전 사후 모두 5학년 3반 27명으로 맞춰주신 다음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는 문항을 굉장히 급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후조사 하시기 전에 설문 문항들을 많이 수정을 진행을 하세요. 이 경우에는 이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고요.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할 때는 우리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들어와 주시고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총 2쌍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2번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5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5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결과값들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사전 사후 검정 같은 경우,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이 평균 점수가 나오면 반드시 제가 표준 편차는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모든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빈도에 대한 전체 자료가 몇 개인지는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차이를 더 눈에 확 띄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응 표본 상관의 경우 선생님들께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 값과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0.05의 의미는 어떤 건지 또 유의 확률은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0.05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유의 수준은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0.05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0.05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건설 쪽이나 혹은 의학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작은 수치의 오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저희는 보통 0.05라는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0.05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라면 유의 확률, p-value라는 유의 확률은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라면 유의 확률은 실제로 우리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이 유의 수준보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이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유의 수준 0.05라고 한번 설정을 해주고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0.05,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0.000, 0.000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치를 가다 보면 일정한 값의 확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0.000으로 작성을 하셔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실 때는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값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우리가 나타난 분석의 결과를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훨씬 더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서 왜 하필 0.001보다 작다라고 사용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가 0.001이라는 단위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0.05라는 기준을 사용하거나 0.01이라는 기준도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 작은 단위다라고 표시할 때는 0.001이라는 단어까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0.000으로 작성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0.001보다 더 작은 값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값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보고서에 작성해주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한번 구성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과 그에 따른 표준 편차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P값, 유의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 종종 보고서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도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 검토를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드리다가 분명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값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죠.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사전에 비해서 사후의 값이 올랐는데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이거 자료가 조금 오류가 났을 수도 있고 혹은 통계 분석에서 어떤 오류가 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어있질 않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불길해서 다 떼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는 보통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보통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고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저희가 지금 0.8점 향상된 것은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T값과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통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분들은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는 조금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시면서 내가 한 수업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나 잘했다 이렇게 한 번 더 뽐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 있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의 형태가 될 거예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한 수업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장 완성적인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한번 1시간 동안 좀 긴 시간이었지만 같이 통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유레카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혹은 필요하신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앞에 보이는 이메일과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바로 종료해 주시는 것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도 조사 참여하시고 나면 저희가 조금 소정의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네, 만족도 조사까지 다 진행을 해주셨다면 그때는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